여러분, T3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테슬라 오너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국토부가 갑자기 움직인 이유 알고 보니 지난 며칠 사이에 테슬라 커뮤니티에 꽤 큰 파문이 일었죠. 국토교통부가 FSD 탈옥과 관련해서 경고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타이밍이 좀 공교로웠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탈옥 관련 영상을 처음 올린 날로부터 딱 열흘 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이 뭐냐면 국토부가 현대차 편들어서 빠르게 움직인 거 아니야? 하는 시각이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현대차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국토부에 직접 신고했다고요. 즉, 국토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의 공식 신고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현대자동차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자사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었겠죠. 사이버 보안이라는 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한번 구멍이 뚫리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가 먼저 관계 당국에 신고를 넣은 거고 국토부는 그 신고를 받아서 움직인 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테슬라에서 이메일이 날아왔다. 이게 진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어제 테슬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테슬라 오너들한테 공식적으로 발송된 이메일이에요. 내용이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의 공지가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꽤 무게감 있는 내용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파트 법적 책임과 수사 협조. 첫 번째 항목 내용은 이래요.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며 테슬라 코리아는 필요시 관계 당국과 협력해서 관련 사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장 자체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FSD 탈옥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테슬라 코리아가 차량 데이터나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공하는 데 거리낌이 없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 차량이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주행 기록,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 디바이스 연결 기록 등등. 이 데이터가 당국에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첫 번째 항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 보증 거부 선언. 두 번째 항목이 아마 오너분들한테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테슬라 차량의 보증은 제조사가 인증한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된다고 전제를 깔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핵심인데요. 비인가 디바이스 장착 또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하자 또는 결함의 발생 여부와 그 원인 및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변경 또는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회사는 보증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인과관계를 불문하고입니다. 즉, 비인가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변경이 고장이나 결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OBD 단자에 뭔가를 연결했는데 나중에 고전압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쳐요. 배터리 문제와 OBD 연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앞으로는 그 보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고전압 배터리 보증 거부 관련 이슈가 여러 건 나왔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요즘 전기차 수리비 아시잖아요? 배터리 교체 한 번이면 차값 수준이에요. 이런 큰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했으니 보증 안 됩니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현실이 되는 시나리오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블랙박스 모듈은요? 사제 계기판은 괜찮나요? 섹시 버튼은요? 알리발 요크 핸들은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 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가 사용자한테 써도 돼 라고 공식적으로 설계해 놓은 출력 단자는 딱 두 가지예요. USB 단자와 시거잭. 이 두 가지를 이용한 블랙박스 장착
장착이나 보조 배터리 충전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문제 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설령 소송까지 가더라도 오너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들, 특정 파트를 분해하고 카 커뮤니케이션 모듈이나 전력단, 캔, OBD 관련 작업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증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2년 넘게 이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온 내용인데 이제 테슬라가 공식 이메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잭 바이잭은 원복이 쉬우니까 괜찮지 않냐는 시각인데요. 원복이 쉽다는 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으로 되돌리기가 용이하다는 뜻이지 보증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갔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차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게 이득이에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깰 수 있는 명분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센터에서 지금 조용하다는 게 나중에 큰 고장이 났을 때도 조용하게 보증을 해주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세 번째 파트,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세 번째 항목으로 갑니다. 비인가 디바이스 사용 또는 임의 변경은 차량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테슬라 코리아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감독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며 비인가 디바이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요. 이게 탈옥을 통해 FSD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선언이에요. FSD 자체가 이미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하는 기능이에요. 그 위에 비인가 방식을 얹어서 사고가 나면 테슬라는 책임 없고 사용자가 전부 짊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언급한 비인가 디바이스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FSD 탈옥 관련 장치뿐 아니라 테슬라 순정이 아닌 제품들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알리발 요크 핸들이에요. 테슬라 퍼포먼스 모델에 달려있는 공식 요크 핸들이 아니라 비공식 루트로 구입한 제품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핸들을 단 차량에서 핸들 잠김이나 토크 풀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증 거부 및 사고 책임이 사용자한테 귀속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알리 제품들을 통한 전장 튜닝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정말 오랫동안 말려왔었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직접 나서서 정리해버렸네요. 나비 효과가 시작된다. 이번 FSD 탈옥 이슈를 그냥 소소한 해프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번 사태가 제조사인 테슬라 코리아, 국토교통부,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 이 세 주체에게 충분한 명분을 동시에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먼저 테슬라와 국토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보험사예요. 제조사의 정책이 이렇게 정리된 이상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인가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이 있는 차량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히 생긴 거예요. 이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보험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차량의 구조나 기능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동안은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테슬라 코리아의 공식 이메일과 국토부 보도자료가 나온 이상 보험사가 그 조항을 실제로 꺼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테슬라는 우리 책임 아닌 보험사는 보험 약관 위반이라 지급 거부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너한테 돌아와요.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우리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테슬라 이메일과 국토부 보도자료로 인해 달라지는 핵심 사항 3가지예요. 우선 FSD 탈옥 관련 작업, 지금 당장 원상 복구가 필요해요. 탈옥을 통해 FSD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고 법적 책임과 수사 협조까지 언급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장 관련 또는 순정 부품을 과도하게 수정하는 작업은 지양하셔야 해요. USB와 시거잭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작업, 카 커뮤니케이션 모듈, 전력단, 캔, OBD 관련 작업은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보증 거부의 명분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알리발 제품을 활용한 튜닝은 이제 단순히 품질 문제를 넘어서 보증과 사고 책임이라는 훨씬 무거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핸들 관련 부품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T3에서는 이런 이슈들 빠르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T3였습니다. 감사합니다.